자, 반갑습니다. 일단 마이크도 조금 이제 좀 음질이 좀 나아진 것 같죠? 지난번에 좀 떨어뜨려가지고 좀 이제 지지직 좀 거리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새벽에 1시 되기 전에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일단 불트랩 3단계 뭐 트론 메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 일단 다 배제를 하고 메이저 코인들만 보자고요. 메이저 코인들. 저희가 말하는 그런 불장 사이클만 바라봅시다. 한번 이번 영상은 아직도 좀 그런 게 느껴지나요? 불장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왜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국내 장만 보더라도 와, 이게 얼마나 많이 큰 폭탄들이 터질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리플도 항소 여부가 안 나왔고요. 그나마 리플이랑 트론 덕분에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해외 쪽에서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은 애들이 많아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폴리곤이 됐던 온도 바이낸스가 됐던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도 시총이 얘네보다도 시총이 적은데 좀 괜찮아 보일 만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불장 때는 그런 분석들이 먹힐 때가 있거든요. 마켓메이커부터 시작을 해서 파트너십도 있고 뭐 기술력도 뭐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트위터로 활발하게 하는 건지 이런 리서치들이 괜찮을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먹힐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가 될 만한데 시총은 훨씬 더 적으면서 그 물려있던 시체들도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에서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코인인데 걔네들의 걔네들도 안 올라가요. 안 올려줘요.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그 마켓 메이커들이. 마켓 메이커라고 하면 아무나 될 수가 없죠. 돈도 많아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쵸? 스킬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엄청 크게 올리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드물어요, 드물어. 그래서 그거랑 이제 같은 선상에 딱 두고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시바이누만 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시총도 굉장히 높아요. 11조예요. 시체들도 많이 깔렸어요. 시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낮으니까 뭔가 조금 더 많이 가져도 시가총액 상관없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얘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선택지가 만약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1조짜리 시바이누 사는 게 낫냐? 새로 나온 500억짜리 1000억짜리 민코인 사는 게 낫냐? 무조건 후자죠. 새로 나왔고 신생이고 이제 막 고점들을 형성하고 근데 걔네들도 몇 개가 없어요. 걔네가 있다고 한들 걔네도 안 올려준다고요. 그러면 시바이누 같은 이런 이미 물려있는 코인들은 올려줄까요? 안 올려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딱 그래요. 3월 달에는 달랐는데 뭐 3월 달에서 5월 달도 그렇고 11조짜리 있고 1000억짜리 있으면 1000억짜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걔네들이 새로 나온다고 한들 걔네도 그렇게 크게 안 올려줘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메인급 애들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올려주는 세력들이 없는데 시총도 크고 올려서 받아줄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다 물려 있으니까 지금이 딱 뭔가 터지기 딱 그 직전 상황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텀에서 9월 중순 되기 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더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코인을 직접 언급해가지고 결국에 끝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과거 뱅크먼 프리드도 그랬거든요. 샘 뱅크먼 프리드도 FTT 코인 언급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스틴선이 트론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뭔가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론 민코인 메타도 엄청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후폭풍이 트론 덕분에 다른 코인들도 다 같이 무너뜨릴 수도 있다. 트론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띄우고 하는 데는, 뭔가 급하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가 감당이 안 되네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뭔가 급한 게 있어서 뭔가 쫓겨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채굴 세력들도 굴복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미국한테. 파산까지도 갔고 지분들 뺏겼고, 그걸 이제 미국계 세력들이 아주 싼 가격에 샀고. 근데 이제 크립토라고 해서 다를까요? 특히나 가장 큰 인물인 창펑자오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리고 바이낸스 CEO는 WEF의 그 회원이죠. 세계 경제 포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쫓겨가고 있는 트론에 대해서. 그게 어쨌든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덕분에 지금 비트가 지금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덕분에. 이 트론이랑 뭐 이런 것들 덕분에. 다른 애들은 이미 완전 박살이 나고 있고요. 이게 불장입니까? 올라갈까요? 난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불장 안 올 것 같아요. 예전이었으면 김프가 꼈을 때는 불장이 왔을 텐데. 안 옵니다. 안 와. 안 올 것 같아. 오늘 올 확률 0.5%. 그 뭐 있지? 그 400원짜리인가 300원짜리. 요즘 기억력이 이게 좀 안 도네요. 이게 머리가. 얼마였지? 그 코인 있는데, 그 라고 페이지 많이 됐던, 이것도 하단에 있나? 피스넷. 와, 이거 40억이네. 거래량이 미쳤구나. 1.5조짜리가 40억이 말이 안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거 이대로 불장 안 오면 진짜 어떻게 되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어디에도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난 이게 걱정이 돼요. 시장이 하락하고,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70, 80%가 떨어졌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그런 것들만 봐가지고 알고리즘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락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다들 막 이더리움 1000만원, 비트코인 2억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반감기 끝나고 사이클 얘기하면서. 난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70%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속사정을 딱 이제 들여다 보면은 이미 물려있는 상태예요. 진짜로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직접. 제가 그거 뭐 이제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동향 파악을 하려고 딱 이제 살펴보는데 없어요. 진짜 그냥 소수의 그냥 선물 단타쟁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 변동성에 편승을 했으면 벌었을 것이고, 못 편승을 못했으면 반대로 청산이 됐을 것이고, 이 머니 게임을 하는 분들은. 근데 일반적인 한 90% 이상이 선물 거래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한 10% 정도만 하거든요. 거의 전체 투자자가 1000만 명이면 한 10만 명 정도만 하는 거예요, 선물 거래를. 해외 거래소까지 쓰는데 선물까지 이렇게 손대는 거. 그 중에서 한 1000명이 살아남는 거죠.
10만 명에서 10만 명, 1000명은 아니고 한 3000명? 소수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 1000만원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불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도 올라가는 게 또 코인이었긴 한데, 올해는,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차이나 머니들이 다 싹 다 빠졌어요. 국내에서는. 이거 진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전이었으면 들어왔던 배경이 쉬웠던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차이나 머니들이 들어오기가 되게 좋았던 게 2021년에는 트래블룰 되기 전까지도 좋았어요. 트래블룰. 그리고 2017년에는 뭐 KYC나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이 자유롭게 그냥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24년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는 업비트 말고는 막 그런 의혹들이 막 나오고 하거든요. 상장돼서 펌핑됐던 코인들이 막 이제 알고 보니 뭐 차명 계좌였다, 차명 계좌였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그렇게 자금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가 되니까 아싸리 그냥 이 시장을 버려버린 것 같아요. 한국 쪽. 그러니까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인지 모르겠어요. 왜 한국인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이 상황이면 이거 살리기 힘들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살리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해외 쪽에 같이 이제 페어링 돼서 있는 애들은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트론 덕분에 좀 버티는 거고 트론이랑 뭐 이제 BNB 같은 애들 BNB도 트론 BNB 트론 BNB 얘네 두 개 상장되는 시점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장 잘한 선택은 뭐냐면요 패밀리 분들도 알트코인 3월부터 싹 다 정리하고 멀리한 거 포트폴리오 좀 간소화하면서 빛을 발하는 날이 올까요?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이 몇 개야? 몇 개를 올렸지? 거의 한 100개 넘게 올린 것 같은데 불장 안 온다만 100개 넘게 대폭락을 대비하다 이거 대폭락을 대비하다 104개 올렸네요. 104개 많이도 올렸네. 이거 좀 발휘할 날들이 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피하게 되면은 이미 이미 반영이 좀 됐고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진짜 몇백억짜리도 몇천억짜리도 지금 안 올려주고 있는데 이걸 올릴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생 테마들이 주목들을 받는 이유도 있죠.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오랫동안은 지속되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근데 결국에는 미국 세력들이 이쪽 시장을 어 욕심이 날 거예요. 나스닥이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상향을 했는데 2008년에서 16년이죠. 코인 시장은 16년까지는 아니고 사이클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적절한 구간에 4년 동안 우상향하는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부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부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정말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을까요? 자,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이더리움 가격들이 회복을 못하는 줄 아시나요? 이걸 모르시면 뒤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괴리율이 엄청나죠? 비트만 해도 비트였으면 원래 이 정도까지 갔어야 됐어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텀 이더는 이미 이렇게 갔잖아요. 비트였으면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됐다고요.
근데 비트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비트는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이니까. 어쨌든 대장 역할을 하다가. 왜냐하면 비트코인 여기서 6만 달러 파킹 시켜놓고서 알트코인 몇 개들 이렇게 장난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2만 달러에서 하는 거랑 6만 달러에서 하는 거랑 매수 심리 자체가 다르니까. 자, 근데 이더리움은 이미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 TVL. 이 시장에 잠겨있는 이더리움만 볼게요. 자, 골고루 다 있죠. 이더리움만 원화로 따지면 얼마야? 70조 정도가 됩니다. 시장에 잠겨있다는 게 뭐죠? 이 스테이킹으로. 스테이킹. 잠겨있는 게 70조. 70조면 얼마죠? 거의 한 20% 돼요. 그러니까 20% 물량이 시장에 잠겨 있는 거예요. 락업이 됐다. 자, 근데 눈치 빠른 세력들은 이거 TVL 잠궈놨다가 이자 받은 것들까지 싹 다 빼가지고 현금화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점프 트레이딩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2조, 3조도 아니에요. 한 5천억 팔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5천억 팔았는데. 아니, 시총이 700조짜리가 5천억 파니까 저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돼요? 5천억 팔았는데 시총이 20% 30% 떨어졌어요. 100조가 날라갔어. 5천억 팔았는데. 물론 연쇄적인 청산도 있었겠지만 저 때는 블랙스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 얼마 안 지났어요. 2주 좀 지났나? 15일 지났나요? 3주인가? 3주? 거진 3주.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빼버리면서 뱅크런처럼 이더리움 빼가지고 이더 가격들 흔들리니까 이더 빼가지고 이거 뱅크런처럼 이거 매도할 날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70조잖아요. 여기서 10%만 해보세요. 7조. 5천억 팔았는데 얼마 빠졌다? 30%. 7조 팔면 얼마나 빠질까요? 7조 빠지면? 나머지 다 어떻게 되죠? 다 물리는 거죠. 근데 물린 것들로 이더리움 NFT 불장 만들 수도 있겠죠. 제가 보고 있는 거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끝자락까지 온 게 아이젠 레이어라고 얘도 좀 큰 애예요. TVL이. 이게 코인까지 상장해가지고 2등이잖아요. 준비가 다 끝났다. 이거 근데 아직 코인베이스에 선물 상장은 안 됐는데. 전에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은 리스테이킹 중에서 리도 바이낸스에 가장 많은 STETH. 자, 이거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요. 지금은 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STETH 이거 리도 바이낸스에다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한 것들을 이거 가지고 가면은 보상량이랑 같이 해서 이더리움으로 바꿔줘요. 지금은 자유롭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펌프펀 경험해보신 분들 있죠. 펌프펀. 펌프펀이 아니고 썬펌프 하다가 좀 트론 링크 이걸로 거래하다가 한 번씩 멈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갑에 막 렉 같은 것들 표기되고 렉처럼 뒤늦게. 자,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멈출 수도 있고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거래량이 몰리던 어떠한 이유로. 자,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더리움 가격들이 떨어져서 이거 갑자기 악재들이 뜨는 거예요. 이더리움 이거 증권 때문에 절대로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게리 겐슬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더리움은 절대 스테이킹 가능한 것들을 승인해 줄 일이 없다. 막 아니면 리스테이킹 이거 규제할 수가 있다. 벌금 부과하겠다. 이거 그냥 더 이득 보고 하는 것들 리스테이킹 업체들한테 이거 벌금 부과하겠다. 금지시켜 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이제 이더리움 이거 다 돈들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비가 돼요. 이더 가격도 떨어져요. 그 상황에서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원래였으면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냥 이더리움 STETH를.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안 되니까 여기서들 바꾸는 거죠. 뭐 바이비트, OKX, 커브 파이낸스 막 이런데. 근데 여기는 이 많은 30조 넘는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들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가격에 디패깅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헐값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헐값에 팔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서 ST ETH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 ST ETH 담보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이것들을 강제로 상환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강제로 매도하는 경우까지도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진짜 5,000달러, 3,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 선물 상장 시기를 잘 봐야겠죠?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직은 시작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게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ST ETH 선물 상장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트론이랑 BNB 선물 상장하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트론 계열 BNB 기반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체인들 트론 계열 이런 것들을 지금 막바지에 띄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스틴 선도 이렇게 급하게 계속 트론 팔지 마세요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없어요. 트론 팔지 마세요. 언제지? 오늘 새벽이었나? 트론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창펑자오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BNB 팔지 마세요. 이런 청산 당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냅두고 있는 게 전 이상하다 이거죠. 미국 쪽에서 명분 꼬투리 잡힐 수도 있는 건데 제도권화가 됐는데 ETF가 승인이 됐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ETF 기관들이 이제 승인이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됐는데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느낌. 그냥 이게 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근데 제 예상이 완전히 100% 틀린 것들은 100%까지 아니겠지만 엇나가는 상황은 사실 비트가 어쨌든 이더리움 대비해서 가격들 지켜줬으니까 비트 혼자서 7만 달러 간다? 그러면 제 예상 틀린 거죠. 틀리길 바라고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불장이니까. 그때는. 그냥 먼저 참여해라. 근데 그런 불장 만들었을 때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 세력들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의 개미들이랑 같은 평단에 예를 들어 신규로 진입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세력들이 있으면 거의 한 95% 평단 여기에요. 정말입니다. 한 5% 정도만 뭐 FTX 때 뭐 이럴 때 이거고 평단 95% 여기입니다. 90에서 95% 정도. 너무 적나? 한 85에서 90 정도? 비트 이더만 봤을 때. 근데 같은 평단인데 그러면 나머지가 개미들이랑 같은 평단으로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더 밑에서도 떨어뜨려서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들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경험을 못 해봐서. 경험이 없으면 방심하기 좋거든요. 방심할 수밖에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들을 경험을 못 해봐서. 공매도 세력들한테 한 번도 저희가 당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연말에는 일론 머스크 스톡 옵션도 풀릴 것 같은데요? 그거 가만히 둘까요? 일론 머스크가 스톡 옵션 담보로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해가지고 뭐 도지코인 사지 않는 이상. 근데 스톡 옵션이 미쳤어요. 얼마냐면 66조 연말쯤에 받아요. 주주들 사랑해. 66조 미쳤다. 이거 한 1조만 빼서 그 민코인 시장 오면 좋겠네요.
근데 그게 언제다? 어차피 이거 당장은 아닌 거죠. 한 연말쯤에. 연말에 봤나?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어쨌든 이 자금들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딱 이제 손 잡고서 트럼프 당선되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딱 이제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규제나 이런 것들 눈치 많이 봤거든요. 트위터 막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그렇고 도지코인 막 소송도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그냥 미치도록 그냥 전 세계를 크립토 카지노 판으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있거든요. 유죄 판결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싹 다 그냥 사면 근데 나도 사면 할 거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면 그리고 엘리트들 다 같이 거기다가 우리 다 같이 그 민코인 예를 들어 도지코인 같은 애들을 갑자기 그냥 ETF 인물들을 다 바꾸는 거죠. SEC 인물들을 싹 다 공화당 쪽 인물들로 친 암호화폐 SEC 그 인물들 싹 다 바꾸고 ETF도 빠르게 그냥 승인 신청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엘리트들의 파티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앱스타인 뭐 그런 것들 그 사건들 싹 다 그냥 묻히는 거죠. 거기다가 FTX 미국계 임원진들 그 사이에 달러들 보상해가지고 싹 다 사면 특별 사면 트럼프 대통령 사면할 때 이것까지 예상을 합니다. 도건도 무죄. 도건 무죄. 최고인데? 근데 가능성 있죠?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트위터에서도 대놓고 예전처럼 도지코인 그 가재야 이런 것도 소송 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바지에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소송도 당하고 SEC한테 지금 어떻게 인물들이 혹여나 변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딱 당선돼봐요. 그러면 뭐 도지 가지아부터 해가지고 뭐 땡땡 가지아 그냥 일론 머스크가 민코인 주도해도 돼요. 아니 스톡 옵션만 60조가 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10조로만 놀아도 그냥 미치죠 그냥. 최고죠. 근데 그게 언제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전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열어두는 거고 그때는 아마 민코인 슈퍼사이클 기대가 되네요. 그때쯤이면 세력들도 부담 없이 이더리움이나 만약에 폭락이 나오면 매수하기가 딱 좋겠죠. 근데 이제 진짜 저는 0.5%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뭐 둘 다 양방향 다 열어두고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0.5%로 그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막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다리를 없애고 사다리 그 매수할 수 있는 사다리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계층 이동에 대한 사다리를 완전히 없애고 굳혀지는 자산군들 싹 다 이제 올리면서 이제 저점 매수 구간들을 안 주고 쭉 가는 방향들. 근데 그 사이에 알트코인들은 싹 다 이제 물갈이 되고 비트 이더만 거의 0.5%그 정도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그렇게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급하게 갈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비트코인 2억, 3억, 5억, 10억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비트코인에 치를 떨 정도로 시장의 참여자가 그 정도로 많아졌으니까 그냥 모두 다 리셋 시켜서 크립토에서 완전 떼버릴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그 뒤에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크립토에다가 이제 갈증을 느낄 만도 하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3월에 들어왔는데 3개월만 아니 4개월 만에 70% 80% 떨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도 3년 동안 존버를 하고 버텼는데도 비트코인은 정구점을 돌파를 했는데 내가 샀던 코인은 11월달 그 3년 전에 고점에 중간도 못 오는 코인이 어디 있겠어요? 아, 있네, 여기 있네요. 예. 지금도 치가 떨리죠. 저였으면 학을 떼버리죠. 근데 어쨌든 끝까지 승부 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물타기 하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느낌이 이상하네요. 국내 알트코인 불장은 없을 겁니다. 김프 끼고 예전처럼 화려한 김프 껴가지고 불장 가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이나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두 개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코인만 얘기를 드렸어요. TRX, BNB. 여기다 뭐 썬도 붙을 수도 있어요. 썬도 오늘 바이낸스 상장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즐길만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여기다가 ST, ETH, 아이잔 레이어까지 선물 상장을 했으니까 얘네 두 개 상장 여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골 때린 게 USD 같은 것들도 선물 상장했더라고요. 그 뭐냐, 아 그 뭐지, 앱토스 말고 이더나. 와 완전 이거 언제 올려주죠 근데? 아서웨이즈 그 실링했던 완전 홍보했던 얘도 근데 진짜 많이 바닥 쳐가지고 한 번에 엑시트 할 때가 되긴 했는데 국내에도 상장 안 됐잖아요. 그쵸? 국내 시체가 없는 게 좀 매력적이긴 하죠. 오히려 국내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 1티어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그냥 국내 거래소만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약간 좀 약간 나름대로 리서치도 잘하고 내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좀 트렌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많이 물려 있어요. 오히려 저도 그 배경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나 또 있는데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조금 더 이 크립토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뛰어나고 정보도 빠르고 이렇게 했던 그 리서치를 했던 코인들 중에서 포트폴리오 하나 추가할 만한 게 이제 이더나였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뒤통수를 친 거죠. 오히려. 물론 이게 이 정도면 더 떨어질 때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한 타이밍 정도는 언젠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 락업 해제가 계속되는데 이거 완전 악마의 코인이 되려면 그냥 계속 풀리다가 나중에 한 50원 됐는데 그때도 시총이 한 2조가 되는 거죠. 1조나. 최악이죠, 최악. 근데 지금 분위기들 보면은 그러니까 몇백억짜리도 안 올려주니까 이거 캐가지고 보상받아가지고 TV에 빠지면은 모르겠네요. 이게 솔직히 이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거 어쨌든 보상받으려고 이거 막 TV에 엄청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가 지금 유동성이 안 받쳐줘서 뭐 채굴하고 막 보상받고 이런 메타들이 지금은 최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악. 백커들만 보면 진짜 든든했죠. 바이낸스, 랩스, OKX, 바이비트, 아서웨이즈 막 이렇게. 근데 뒤통수가 딱 뭐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긴 한데 좀 요즘 시장 상황 보면은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 두 개 살펴봐야겠죠. BNB 트론, BNB랑 트론이랑 STETH. 아비트럼도 이거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나?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안 됐으면 됐네. 얘는 됐구나. 얘는 그러면 됐고. 트론, BNB, STETH. 근데 어차피 터지기 전이면 뭔가 재밌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서요? 해외 쪽에서. 국내는 기회가 없다. 살벌하네요. 살벌해. 진짜. 국내는 기회가 없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고 새벽에 업로드가 될 건데 늦게 보신 분들은 또 이제 아침에 보실 수도 있죠. 그래도 일단 이번 주에서 다음 주 8월 말 전까지는 안정적일 수도 있으나 언제나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트론 민코인 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